여러분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귀빈 여러분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오늘 첫 발을 떼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기술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회와 성장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R&D 전문 포럼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 방향에 대해서 산학 연관이 함께 모여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비대면 플랫폼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술 혁신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안전한 행사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화면 통해서 안전수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수칙 상기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각 좌석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께서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생중계되는 만큼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움 주셨는데요. 도움 주신 분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섭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이어서 이정동 대통령 비서실 경제과학 특별보좌관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기관장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여러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기 전에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그 출범을 기념하는 레이저쇼 세레머니를 잠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레머니 속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담아봤는데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모든 관계자와 참가자 여러분들의
꿈과 염원을 담은 세레모니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세레모니에 본 포럼의 공동의장이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431 카운트다운 후의 터치라는 제 선언과 함께 무대 우측에 있는 The Bridge for SMEs 조형물을 향해서 레이저를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5431 화면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세레모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4, 3, 2, 1 터치! 네, 두 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The Bridge for SMEs. 기술혁명으로 맞이하는 디지털 경제시대. 이제 세상은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주춧돌, 서민들의 든든한 희망. 중소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별처럼 빛나는 중소기업은 각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힘찬 날개짓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비상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 되어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공장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의 실현,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의 장이 펼쳐집니다.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함께 모여 만드는 새로운 세상, 혁신의 다리가 될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The Bridge for SMEs. 여러분 출범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출범됐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으로 가는 힘찬 발걸음에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포럼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개회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 운영 목표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었고요. 올해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올해 연두 업무 보고의 제목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카이스트의 신성철 총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회 산자중기위의 이장섭 의원님, 이장섭 의원님의 지역구 청주가 바로 방사간 가속기가 간 곳이라서 평상시에 굉장히 이런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의 이종동 경제과학 특별보좌관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기술혁신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기관장님들이 또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출범식을 시작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 운영 목표는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들을 얼마만큼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 약 1조 5천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9%가 증가한 예산 규모이고요. 그간 중소기업 R&D 예산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에 연간 2천억 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3대 인프라 산업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는 전용 사업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와 자립화를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보다 공격적인 지원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체외 진단기기 제조 및 수출기업 총 45개사 중에 34개사, 그러니까 75.6%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스, 메르스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경험한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한 결과 검체 채취 키트, PCR 장비, 진단시약 등이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K-방역의 힘이 곧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나라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부터 비대면 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7천억 원, 2018년에 1조 2천억 원, 2019년에 1조 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한 이 비대면 분야는 이번 1, 4분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충격이 덜한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재기가 없었던 것, 그것은 비대면 분야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일찌감치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화하느냐, 이것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시대의 이 플랫폼 기업을 키우는 일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11개 중에서 7개 기업이 이러한 비대면 분야의 플랫폼 기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플랫폼 기업을 글로벌화하는 전략, 이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2020년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로 만들어질 제3세대 기업, 그것은 바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비대면 기업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50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1, 2차 산업혁명의 산유물로서 1세대 기업인 삼성, LG, 대우, 현대 등이 등장을 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으로 깔면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제2세대 기업이 탄생했고 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3세대 기업은 바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비대면 기업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한국판 뉴딜의 지원 대책 가운데 디지털 뉴딜 분야의 중점 분야가 바로 이 비대면 서비스 확대 그리고 비대면 기업의 플랫폼화 글로벌화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는 단순한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K-팝과 K-라이브 커머스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K-세일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그 시도로서 이 K-팝과 K-라이브 커머스를 융합한 이 새로운 비대면 소비 축제가 내일 7월 3일 남대문 행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그래서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대한민국의 내수 진작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앞으로 해외 수출에도 한 분야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해외 수출 분야에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의 그 소중한 피땀 어린 그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이고 또 세부 주제가 비대면 플랫폼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얼마만큼 디지털화해낼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담아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러한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인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입니다. 오늘 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선 장관님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과는 작년부터 중소기업 그 혁신 비전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협업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 왔습니다. 이 중요한 포럼에 부족한 제가 박 장관님을 모시고 공동 의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매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석하셔 축사를 해주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에 이정동 경제과학 특보님, 김현준 대표님, 또 토론에 참석하시는 산하경관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기업 편중이 극심한 그런 산업 구조이죠. 사업체 수가 0.8%인 대기업이 우리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또 반면 중소기업 수는 97%인데 우리 수출의 비중이 17%입니다. 또한 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소위 그 히든 챔피언의 보유 현황을 보면 독일이 1,400여 개고 우리나라는 130개 정도로 한 10%밖에 안 됩니다. 국가 경제가 몇 개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한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 주도의 이 산업 구조가 우리가 개발도상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어전트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님도 강조하셨지만 비대면 언택트의 디지털 혁신은 코로나19 위기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병 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중소기업 혁신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건 매우 시적절한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사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 카이스트 동문 기업인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니아가 카타르 정부의 그 간청으로 코로나19 진단 장비 및 그 키트 50억 원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줬습니다. 이에 카타르 정부가 보훈의 의미로 LNG 운반선 103척, 돈으로 얘기하면은 23조 6천억 원의 그런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사실 나비 효과이지요. 20여년간 묵묵히 기술 혁신에 매진한 이 중소기업의 중요성, 또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이스트는 평소 때 이 중소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에 일조를 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만 1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이어서 우리나라를 와일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걸 보면서 저희 카이스트가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출범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우리 중기부 지원으로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디지털의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을 해서 공정 품질을 개선하고 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쟁력 있는 항바이러스 산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요소 기술을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재사용 항바이러스 마스크나 또는 의료인 통기성 스마트 방호복, 또 빠르고 정확한 감염 진단 모듈, 전환형의 이 음압 앰뷸런스 모듈, 또 감염 특화 지원 로봇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이동형 감염 치료 모듈 병실 개발입니다. 이동형 병실은 바이러스 창궐 시에 병실이 부족한 병원이나 병원 시설이 없는 그런 도시 벽지에 적시에 보내서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제조 기반의 ICT 기반의 중소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서부터 관심 있는 중소기업하고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은 저희를 접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전 인류, 전 세계의 재난이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는 좋은 위기, 굿 크라이시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소기업 혁신 포럼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의 시대에 좋은 기회를 모색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가치 있고 유용한 그런 포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공동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포럼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대신해서 이장섭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는 이장섭 의원입니다. 오늘 꼭 이 시기에 있음직한 그런 포럼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님, 그리고 신성철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기꺼이 이런 포럼을 이끌어 주신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부로 승격해서 독자 영역을 갖게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잘한 것은 거기에 장관을 우리 박영선 장관님으로 했다라는 것은 정말 더 잘한 일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정신없을 만큼 우리 중기벤처부가 지금 이 코로나 이전 상황도 그랬고 지금 이후 상황도 그렇고 정신없이 대처해 나가고 있지요. 해서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중기벤처부의 활약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많이 와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 또 연구단체 장님들 포함해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단순히 우리끼리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 커다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정부 사업에 대해서 뒷받침해서 정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포럼의 출발을 축하해 주신 이장섭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흥원은 2002년에 설립된 이후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을 해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상을 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고자 바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님께서 앞으로의 포럼 운영 계획을 여러분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홍 원장님을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이재용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관님, 그리고 총장님, 위원님, 의원님, 특보님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이런 내빈 여러분들을 뵈니까 호모 마스크스의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경제, 비대면 경제가 사회 전 영역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지혜를 모으는 통로, 즉 브릿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의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포럼 운영 계획 그리고 포럼 출범식 개요의 순입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도래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발굴, 유니콘 기업 육성 등이 모두 중소기업 정책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포럼의 목적은 민간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포럼 영문명이 더 브릿지 for SMEs인 이유도 혁신의 브릿지가 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럼은 중소기업 정책의 싱크탱크로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럼의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의장,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과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께서 공동으로 수행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11개 기관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분과위원회는 4개 소분과로 구성이 됩니다. 테크 트렌드 분과는 미래 유망 기술 예측 등 기술 전략, 테크 에코 분야는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창출과 생태계 강화, 테크 나우 분과는 사회 경제 현안 이슈와 대안, 테크 글로벌 분과는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다룹니다. 각 분과에는 15분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포럼 일정을 말씀드리면 세미나는 분과별로 진행이 되고 포럼은 상하반기 각 일에 개최되며 필요시에 자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포럼의 출범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이며 세부 주제는 비대면 플랫폼 시대의 중소기업 대응 전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큰 변화는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는 탄력적 대응과 기동성, 공동체성이 중요해집니다. 홀로 또 같이라는 말처럼 떨어져 있지만 소통과 협력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방향은 우선 비대면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언택트보다 온택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온택트는 인택트가 주는 단질감을 보완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 방식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원격 의료 및 교육, 재택 의료 근무, 화상 회의 등이 온택트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비즈니스 방향은 플랫폼 전략입니다.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 11개 중에서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럼 세부 주제 선정 배경을 바탕으로 2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님께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해주시겠습니다. 이 특보님은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를 아우르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는 스타트업인 비노의 김현준 대표님이 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플랫폼화 전략에 대해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스태피 이종원 박사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첫 발걸음을 내린 이번 포럼이 앞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포럼 운영 계획 소개를 마치기 전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 26일서부터 7월 12일까지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운영계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 준비하느라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을 향하는 그 길에 중소기업인들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논의 벼가 농부의 발걸음만 듣고도 잘한다고 하죠. 오늘 포럼 출범을 위해서 걸음해 주신 박연선 장관님과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출범을 축하하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분들 함께하고 계신 만큼 저희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하기 전에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들 무대 위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귀빈 여러분들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오늘이 1회입니다. 첫 발을 뗐는데요. 앞으로 2회, 3회, 10회, 20회 이어지기까지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오늘 귀빈 여러분들께서 이 무대에서 촬영하는 이 기념 촬영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걸어가는 그 역사 속에 또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의 시대에 더불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여러분께서 아마 덜어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 기술이 상용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도움 주시고 무대 위에 또 많은 기관장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먼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마스크 착용하고 먼저 사진 찍고 그리고 벚꽃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한 발 정도만, 두 발 정도만 나오실까요? 중소기업인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허리가 돼서 다리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바라보시고 먼저 찍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행사의 모습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출범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희 마스크 벗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귀한 분들 모신 만큼 오늘 이 시간 사진으로 시간을 담겠습니다. 카메라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화이팅도 한번 하실까요? 출범 날이니까 오른손 드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리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견을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주제 발표 세션 두 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플랫폼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김현준 주식회사 뷰노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뷰노의 김현준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제 발표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이정동 그 보좌관님의 말씀들을 너무 제가 끄떡끄떡하면서 듣다 보니까 제 발표도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기업 입장에서의 핀포인트들을 너무나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동안 발표드릴 말씀은 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그 다음에 플랫폼화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사실 저도 좀 좌절스러운 게요. 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어렵고, 글로벌화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플랫폼화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경험을 위주로 해서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창업해서 지금 의료 쪽에서 AI를 적용하는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혁신적 기술과 그다음에 혁신적 서비스가 결합돼서 시장의 어떤 니즈들, 시장의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기술이 저희 회사가 풀어서 그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마 혁신적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AI가 자동으로 판독을 해서 이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제공을 하고 판독을 도와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요, 치매 환자입니다. MRI 영상을 가지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영역들이 수축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정보를 보면 이걸 가지고 정상인과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영상은 사람과 기계를 써서
5시간이 걸려서 작업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AI가 1분 안에 한 겁니다. 대충 육안으로 보셔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과거에 그 의사들이 정말 5시간을 써가면서 저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실제로 정보가 있다면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AI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기술, 스타트업의 어떤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어려움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흔히들 발생하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장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회사를 가지고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 왜 창업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혁신이라는 건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사실 불법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비법에 가까운 거죠. 규제나 제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저런 쪽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없었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다만 이런 기술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만들었던 게 이제 보네이즈라는 제품입니다. 저거는 이제 수골 영상을 촬영해서 이 뼈를 보고 아이의 어떤 성장 발육을 진단해주는 기술인데요. 저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AI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역시 이거 시장의 문제인데요.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수가를 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납품이 돼야 되는데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가를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없는 상황이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도 동일하게 겪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어쨌든 회사에게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됐겠죠. 첫 번째로 이 불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부처들을 통해서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기업의 시간은 사실 초단위로 움직이지만 저희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부 어떤 규제 당국의 시간은 거의 년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규제를 뚫는 데까지 한 3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AI 의료기기를 허가받는 데까지 저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는 가이드라인을 다 식약처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저런 걸 통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없는 측면에서 보면 수가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개 이상의 국내 병원들이 지금 저걸 사용하고 계십니다. 직접 돈을 내서 쓰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사용 증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혁신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이고 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풀어도 사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장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뭐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거를 좀 더 스케일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로서 글로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AI 의료기기를 가지고 처음 만들겠다고 시작했을 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의 회사들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요한 기업 중에 하나로 늘 언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시장만 가지고 나가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때 바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바로 규제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규제를 해서 산업을 막는 관점을 하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어떤 비즈니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식약처랑 저런 가이드를 만들고 뭐 여러 작업을 하면서 2017년도 11월, 12월에 AI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저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저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 FDA나 CE나 뭐 일본에나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음에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정도면 KAI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뭐 K바이오도 있고 K뷰티도 있지만 뭐 저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제가 좀 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낭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식약처에 뭐 책임 있으신 높은 선생님께서 저한테 저 기사를 주시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자로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IMDRF라고 국제 규제 조화 기구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기관인데 그쪽에서 AI 관련된 분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을 맡게, 의장국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스스로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규제 당국에서 정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주시는 부분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IMDRF라는 기구는 되게 오래됐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저런 기구에서 의장국을 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죠. 시장도 작고 그만한 큰 레코드도 사실 없었으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지금 운영되는 기구들이 한 8개가 있는데 다 보시면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의장국을 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면 AI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의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의장국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국가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뚫기 위해서 뭐 일본,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미국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은 화면은 일본에서 저희가 데모를 받았던 곳이고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쟁을 했던 회사들이 뭐 일본, 미국, 이스라엘 같은 굉장히 쟁쟁한 회사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일본의 소니의 자회사인 M3라는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일본에 28만 명 의사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한 550만 명 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료 커뮤니티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저 회사는 말 그대로 전형적으로 언택트 회사입니다. 뭐 지금 그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겠지만요. 제약 영업, 의약품 영업을 온라인에서 전화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영업을 다니면서 약을 팔고 있지 않고 실제로 저기 직원들이 유선으로, 온라인으로, DM 발송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던 거고 그때 바로 AI를 도입해서 AI를 동일한 방식으로 좀 팔아보자라는 수요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좀 파트너가 돼서 그때 후보들을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쟁쟁한 국가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택이 돼서 계약을 하고 지금 일본 내 최초로 AI 의료기기로는 저 대한민국 제품이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앞서 연자께서도 레퍼런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도 레퍼런스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요. 혁신 제품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는 특히나 더 레퍼런스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퍼런스라고 하면 논문이라든가 임상 결과를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도 시행착오와 경험을 해보니 사실은 어떻게 규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레코드를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을 가서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이분들이 당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면 되는지에 대해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AI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들고 와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하세요 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아까 그렇게 100개 이상의 고객병을 유치했던 모델을 그대로 전수를 해주면서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너무나 중요한 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국내에서 얻은 성공을 가지고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들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당장 싸들고 나가서 미국 가서 사무실 차리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특히나 의료나 규제 산업 대부분의 약간 혁신 서비스들, 혁신 기업들은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업들은 내가 말도 안 통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적은 토양 가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저희와 생각이 통하고 저희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국내 토양에서 어떤 레코드를 만들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 서비스의 글로벌 성장은 핵심은 사실 국내 시장의 성공 사례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플랫폼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도 플랫폼을 지향은 하지만 예를 들면 좀 전에 보셨던 M3 같은 일본의 어떤 파트너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토착한 어떤 굉장히 성을 쌓은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도 안 나오겠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직접 한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모든 큰 회사들이 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았냐면 전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편의점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있고 의사결정만 되면 몇천억을 들여서 전국에 편의점을 깔고 근데 문제는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이 없는 건 잘 모르겠지만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입점을 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많이 팔지만 그 회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데들은 별로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저희 같은 혁신 서비스 기업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전략이라고 따지기에는 좀 뭐하지만 두 가지 저희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도 전략입니다. 늘 요구받는 것들이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대번에 보는 게 그럽니다. 이 플랫폼의 틀에서 보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는 그림인지, 이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플랫폼화가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작은 스타트업들이 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서 내가 킬러 앱이 되면 됩니다. 그런 식의 접근도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플랫폼에 내 좋은 서비스를 태우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태워줄 만한 플랫폼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다 채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마지막 사례를 좀 드릴 건데요. 그 코비드-19 관련돼서 이제 어떤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렴을 자동으로 디텍션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 밤을 새서 저 서비스를 지지난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전 세계 대륙별로 다 런칭을 했고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의 독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어저께 밤에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200개 넘는 기관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AI 어떤 글로벌을 장악하겠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단시간 내에 이런 시도들이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공개를 해서 쓰게 하는데, 브라질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메일들이 옵니다. 내가 환자 CT 영상을 300개를 갖고 오늘까지 봐야 되는데 너네 걸 꼭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앞서 연자들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코비드와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어떤 시장의 기회들, 힌트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설을 다 따져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혁신 서비스 기업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AI나 비대면이나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기기가 또 의료산업이 바이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매출하던 회사가 거의 몇 천억 단위로 몇 개월 안에 점프업하는 걸 보면 저희 같은 혁신 서비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 진입을 했지만 더 이상 제조나 하드웨어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하는 분야, ICT,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전혀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산업들, 헬스케어, 보안,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저런 쪽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규제기관,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런 시장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준 주식회사 뷰노 대표님 고맙습니다. 스타트업에게도 중소벤처기업인에게도 성장 직전의 가장 큰 숙제가 글로벌화, 플랫폼화인데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포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휴식 후에 바로 패널 토론 진행하겠는데요. 10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 시간 갖겠습니다. 로비에 저희 커피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10분 뒤에 바로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강진아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재현 주식회사 살린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박종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재 산업기술보호협회 협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서. 우선 발표를 해주신 이정동 특보님 그리고 김현준 대표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이정동 교수님은 혁신 구매자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공공 미션에 대해서 민간 특히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뷰노 대표이신 김현준 대표께서는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 진출 전략, 플랫폼 전략을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5분의 패널 토론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기업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관련 정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마침 제가 보니까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대학 기초, 대학 학문,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책 종합적으로 아마 정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시면서 또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차 실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5분의 토론을 듣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아마 발표해 주신 분은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자께 저희가 시간을 드릴 부분은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들 저희가 한두 분 질문 좀 듣고 남은 시간 추가 토론을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당 먼저 한 5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언택트 산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공유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부분에서 이제 코비드-19이 시작이 되면서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유 경제에서도 이제 명암이 많이 갈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택트 쪽, 그러니까 손을 닿지 않거나 비대면인 그런 산업들은 많이 지금 증가세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쪽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뉴욕에서 보통 우버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공유경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아까 이제 원장님도 이제 호모 마스쿠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마스크가 100%라고 믿게끔 오버 컨피던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이 손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손을 컨택트하지 않고 피부와 피부를 다른 사람의 손과 피부 내지는 비말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라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지 사실은 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버도 문제가 된 거고요. 왜냐하면 그 차에 누가 어디를 만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사실은 이 코비드 19 시대가 오기 전에는 자동문이 있었어도 버튼을 눌러야지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자동문이 많았었죠, 한국에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자동문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 언택트 문화, 즉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벌써부터 그 선진국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썼던, 관습적으로 썼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는, 저는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보다는 물리적 거리라는 말을 사실은 더 선호를 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리스펙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코비드 19이 끝나더라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벌써 스와인 플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그러니까 그 노트북 하더라도 노트북 같은 것은 이제 같이 공유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언택트 산업에서도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펜 같이 본인 개인적인 애플펜을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다든가, 펜 같은 것은 꼭 본인 개인적인 것을 갖고 다닌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 벤처기업 여러분들이나 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공유경제하고 관련해서 아마 언택트 이 문화 패러다임이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김재현 대표님은 또 마침 그 비대면 회의 솔루션을 하는 회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 현장에서의 의견을 많이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 혹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솔루션 개발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해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해외 고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재개하면서 또 이제 태국 쪽하고도 계약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고객도 그리고 솔루션 회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서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경험을 해나가면서 쌓아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원격에서 뭔가 교육을 하고 이런 약간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면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각 분야별로 더 깊은 이해가 돼야 거기에 맞는 필요한 프로덕트라든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도 내가 뭘 구체적으로 가져야지 이 상황에서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지를 이제 경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런 과도기적인 이제 상황들을 기간들을 일정 부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온라인 경험들을 많이 쌓아온 이 기회를 저희가 가졌기 때문에 해외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태국이나 여러 나라들,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라들에 이제 가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강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기업을 하면서 점점 중소기업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이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2000년에 창업을 했다가 한 2년 반 만에 이제 엑시트를 하고 다시 기업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그때와 제가 2015년에 이걸 시작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경험했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더군다나 이제 좀 전에 발표하셨던 그 혁신 조달 정책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런 아이디어와 정책을 실제로 이제 추진을 할 줄이라고 생각 못했고요. 뭐 근데 또 다 좋다는 말만 하면 이제 좀 재미없으니까 이제 한마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 학생들에게만 선생님이 집중을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는 회사는, 잘하는 놈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부나 이제 공공 쪽에서 이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거는 중간쯤 되는 이제 아주 잘하는 뛰어난 그 회사보다는 이제 좀 중간쯤 되는 이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조금 들긴 해요. 뭐 저희는 또 아까 뷰뇨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국내에서 레퍼런스 쌓으시고 해외 글로벌 잘 진출하시는 굉장히 부러운 기업이신데, 저희는 국내에서 조금 아쉽게도 레퍼런스를 못 쌓고 해외부터 나가서 이제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하고 계약을 하고 태국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요즘 이제 국내 비즈니스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제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적을 내고 성장을 해 나가는 회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잘하는 기업도 뭐 도와주시면 좋긴 한데, 또 지금 현재 막 싹 틔우려는 회사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는 분위기, 너무 이렇게 유니콘 쪽만 이렇게 막 집중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는 경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해진 이렇게 한계가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고루고루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한마디 이제 바란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비대면 솔루션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면 잘 나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아마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 정책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혁신 조달 정책 아까 특보도 발표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에 많은 유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 수준 혹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10%, 20%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업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정책이 되면 사실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균형 있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웅 박사님은 에트리에서 실제 기술 개발을 쭉 해오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서 보다 성과를 높이는 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공 부분의 기술과 중소기업의 혁신, 이런 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에트리 중소기업 사업화본부의 박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두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자리를 뜨신 것 같아서 직접 감사의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발제 내용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까 이렇게 좀 고민스러웠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발제 내용을 보면서 바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혁신 조달이라는 거하고 중소기업 그 사이에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보좌관님은 좀 좋은 사례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 그렇게 직접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것이 혁신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플랫폼 시대에 중소기업이 좀 중소벤처기업이 이제 변화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기술 공급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술 공급자라고 하면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간에서도 기술 거래가 일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 출연 연구기관들이 주로 이제 기술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희 에티를 위시해서 모든 그 기술 공급기관들은 매년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연구된 내용을 갖다가 기술 매칭을 하기 위해서 기술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에트리만 해도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기술이 완성이 되고 그 중에는 뭐 AI 기술, 오늘 뷰노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상당 부분 AI 기술이 적용된 것 같고요. AI 기술이 적용된 뭐 영상 처리 기술 같은 게 적용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IoT 기술 이런 또는 스마트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각종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 기술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0개가 넘는 기술들이 기술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활용 방안, 그다음에 기술 이전 조건들이 다 명시돼 갖고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도 TLO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기술 개발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용화 성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용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술 이전이 이제 기업에게 기술이 전달된 다음에 그게 제품화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지표입니다. 그걸 지난 10년간 쭉 살펴보면 그게 20%를 넘지를 않습니다. 20%가 조금 모자라는 수치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이 수치는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상용화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80%라는 기술이 개발된 후에도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20%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80% 기술마저도 기업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지 그 활용성을 높이는 게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술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조건, 특허 라이센싱에 대한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성사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파견해 줄 건지 인력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출연연이나 대학에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그걸 직접 확보해서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내용이죠.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제시해주고 일부 시제품 제작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에트리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하고 이렇게 좀 처음 듣도 보도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좀 김이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기업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협의 활동을 다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이 포럼도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 기반이 됐든 또 자기 사업 영역이 됐든
아니면 밸류체인에서 그 협력기업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뭐 여기 관계기관에서 다 오셨지만 추진하는 그 어떤 소규모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저희가 가서 직접 좋은 기술을 소개하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요즘은 기술 개발을 할 때 그냥 단지 기술이 좋다고 해서 개발만 하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 과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누가 쓸 건지, 또 그 기술이 활용되는 시장은 어떤 것인지, 또 심지어는 이 기술이 개발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패키지화된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면 새로운 분야를 찾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더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직접적인 현장에서 또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뵙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제 이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매칭이 된 기술 또 현장에서 그런 매칭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R&D 과제를 선정을 하거나 정부가 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 바우처 사업 같은 걸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 매칭 작업 따로, 과제 선정 따로, 그 다음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다 따로 놀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를 도출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발굴이 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그 각각을 엮어준다고 하면 좋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분들은 다 이런 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플랫폼 시대에 제가 드릴 말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업이라든가 글로벌화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 에트리에서는 작년부터 좀 소극적인 기존의 기술 이전에 의한 소극적인 기술 사업화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를 하겠다는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대규모 기술 혁신 창업을 추진을 한다든가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출자를 통해 또 기업 성장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다든가 또는 좋은 특허를 만들어서 해외 로열티를 좀 수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실제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저희 전문가이자 저희 그 기관에 계신 상황 센터장께서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비대면 그 플랫폼 시대에 중소기업이 좀 패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쭉 지금 하시는 일과 연계해서 특히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공급자의 역할에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잘 공급해주고 또 그걸 이제 상용화 비율 지금 낮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중기부 차원에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가 잘 연계가 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은 이제 박희재 협회장이신데요. 사실은 그 전에 갖고 계신 직함이 굉장히 많아서 직접 회사도 또 해보셨고 또 그 사업단도 운영을 해보셨고 또 물론 본직은 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지금은 협회장을 하고 계셔서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재 협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좋은 기회, 이렇게 귀한 기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우리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나 뭐 이 역할은 뭐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인지가 아직도 대단히 낮다 하는 것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도 이제 대학에서 R&D도 했고 또 실제로 기업도 창업을 해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기업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이제 협회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소기업의 현실은 참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그 바닥에 가 있다고 할 정도의 참 현실이 어려워요. 그 중에서 혁신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목마를 정도로 정말 그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갈급한데 그 혁신의 소스를 받을 때가 정말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에트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 기술 우리 출연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산학협력 우선 이 부분이라도 우리 좀 중기부에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냐면 이걸 좀 전폭적으로 좀 더 많이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범위 면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하셔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 혁신의 목마름을 좀 갈급을 이렇게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제가 그 전체 연구를 보면 한 20조 정도의 지금 R&D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1조 2천억 정도 중기부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아시다시피 그 연구 공급자 위주의 이제 예산에 사용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수요자인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작은 정말 피나츠 같은 것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갈급하다. 현실은 너무너무 갈급한데 정말 너무 작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대면, 그다음에 언택트, 그다음에 뭐 이런 이슈들이 전부 다 새로운 과거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건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규제예요. 여지없이 이제 규제에 이제 저촉이 돼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그 협회라든지 우리 중기부에서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냥 그 규제를 뭐 회사나 CEO가 알아서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규제를 정말 샌드박스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몽땅 걷어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원 포인트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원 스톱 서비스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시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지금 이들 다 해놓고 아까 정말 해외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R&D를 하고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 규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기업에서도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중기부나 또 관련 연구기관들 대학 이런 데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시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나 이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제 부분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태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두 번째 사장님 발표해 주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레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돈을 벌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전부 돈이거든요.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의 대부분이 이 현금의 어려움이 다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런 금융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중기부에서는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시중은행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실은 뭐 담보 없이는 얘기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뭐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대출 회수당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 중기부 같은 데서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정말 큰 그런 보증 기금을 좀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버틸 수 있는 이런 캐시를 좀 만들어주시고 금융을 정말 이렇게 찾아줘서 지원해 주시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문제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택트 이슈,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의 이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기술 유출의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여러분이 저는 이제 기술산업보 협회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요. 여기 올려놓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굉장히 스니치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다음 일단 한번 이거 유치되게 되면 리버서블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 불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콘텐츠를 올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이슈들을 정말 정말 제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좀 이렇게 언택트 그다음에 이런 그 비대면 이런 걸 추진하시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 어떻게 기술 유치를 보호해 줄 것이냐, 어떻게 이 부분에서 그 이 스니칭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말로 죽 써서 남 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그 현장에서 나오는 아주 구구절절한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뭐 정말 우리 저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같이 연계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또 협회랑 같이 해서 그런 보이스를 좀 들으면서 해주시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 정말 우리나라의 그 경제와 우리나라 고용에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저 중기부에서 어려우시고 힘드시면 힘을 내셔가지고 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갈채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협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규제 문제, 기술금융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금 협회장을 맡고 계신 기술 보호의 중요성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중기부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고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2년 이상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셨지만 또 계속해서 어느 부분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차 실장님께서 혹시 관련된 의견에 대한 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오늘은 토론자로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그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저희 방향성이 틀리다면 그 자유롭게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을 수정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맞다면 또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정책의 방향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어떤 하이어러키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이 최정점에 있고 피라미드로 쭉 중소기업들이 어떤 대기업의 제품이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대기업의 피라미드이 납작해져서 대기업이 센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동심원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그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고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사업도 이제 공모 위주의 어떤 이제 소규모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서 투자융자가 이제 결합된 그런 R&D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혁신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산학연 플랫폼이라든지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책 금융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 또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좀 균형입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힘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라는 핵심 모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시장에 전달되다 보면 조금 잘못된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디지털 기업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혁신적인 창업 스타트업들만 케어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버추얼과 리얼이라는 이 두 가지의 환경들이 서로 동기화돼가는 과정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이 리얼에 들어가 있는 지금 레거시한 산업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이 버추얼 환경으로 트랜스포밍을 효과적으로 같이 도와드리고
그 진행해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순히 보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오는, 즉 다품종 소량 적기 생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균형 잡힌 정책을 피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플랫폼화를, 저희도 정책의 플랫폼화를 갈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정동 특보께서 말씀하신 혁신 조달도 그렇고요. 또는 혁신 금융도 그렇고요.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플랫폼으로 갈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보호 혹은 기술 임치 또 기술 거래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그 M&A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좀 활발하지 않은, 좀 서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필요에 따라서 합종 연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가는 것들이 저희 어떤 큰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큰 방향성으로 정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고 나서 민간과 공무원의 차이점들을 많이 봤는데, 딱 저한테 중요한 차이점은 뭐였냐면, 공무원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거를 기반으로 또 선발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민간은 이미 비디오,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픽 이런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쓰는 그 사업 공고문을 갖고 보면 사실은 난수표에 가깝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읽나 그래 봤더니 이 어떤 저희 생태계 안에 있는, 정책의 생태계 안에 계신 분들은 그 난수표를 다 해독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책의 생태계 밖에 계신 일반 국민들은 그 난수표를 해독하실 능력이 없으시죠.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하는 게 재미없고, 공공이 하는 건 누가 봐?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저희 팀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책 고객이 이 생태계 안에 계신, 정책 생태계 안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반 국민도 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당신들이 모두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젊은 공무원들은 이미 그런 모두 변환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활을 할 때는 SNS로 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요, 회사를 딱 오면 다시 또 텍스트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으면서, 또한 저희 박영선 장관님은 그런 것들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정책 그 생태계에 대해 있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국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또 조언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혹시나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많은 정책적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그게 와닿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를 위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동심원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분이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저도 패널 토론의 한 사람으로서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전공이 경영학인데 이 제목 자체가 비대면 플랫폼 시대의 중소기업 전략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개의 축을 봤을 때, 하나는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플랫폼이고, 하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업이 기존에 내가 해오던 서비스나 기존의 제품이 있고, 하나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사업 영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대면이라는 이런 시각으로 이 4개의 그 사분면을 한번 투시를 해보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물론 기술이 들어가겠죠. 거기 필요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정부가 할 일은,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런
투시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부는 그런 같이 이 비즈니스 기회를 같이 쳐다보면서 그게 아까 이제 특보가 얘기하신 공공혁신 조달 이런 형태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혁신 성장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혁신 정책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라는 게 이때까지 정부 정책은 자꾸 기술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기술이 아니고 무엇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정부는 자꾸 R&D를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혁신 정책 하면은 R&D 정책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R&D가 아니고 시장에서 그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비대면 시대의 플랫폼으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코멘트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기 아까부터 계속 시간이 나왔는데 그래서 시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플로어에서 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이 첫 번째 포럼이고 여기 계신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그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날 기회가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못다한 토론들은 계속 하기로 하고요. 혹시 패널분 중에 조금 시간이 없지만 한 1분 정도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이제 김재현 대표님. 예.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대면 시대에 이제 정부에서도 비대면 관련된 R&D 그 과제나 자금을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그 기업에서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 내서 뭘 개발하고 2년, 3년, 4년 후에 그 결과물을 갖고 시장에 나올 걸 기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R&D 자금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뭐 혁신 조달처럼 이렇게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 비대면 그 기술을 활용한 뭐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는 것들에 좀 더 많은 이 시간과 노력, 이 자원을 좀 투자를 해 주시면 사실 시장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정부 자금 지원 없이도 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시나요? 예. 더 이상 없으시면은 오늘 저희 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5분 패널분 그리고 끝까지 들어서 경청해 주신 관중 여러분,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방안들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좌장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되고요. 저희 2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와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